70세 이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입증된 7가지 신호. 안녕하세요. 70세를 넘어서면서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몸이 이미 답을 주고 있답니다. 같은 70대라도 어떤 분은 아직도 팔팔하시고 정정하신데 어떤 분은 몸이 많이 힘들어하시죠.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70세 이후 얼마나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지 알려주는 7가지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그냥 추측이나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오래 사시는 분들한테서 의사 선생님들이 발견한 공통점들이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본인 몸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지 방법도 알게 되실 거예요. 끝까지 꼭 보세요.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놓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신호들을 알아보시면 지금 본인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더 오래 살기 위해 뭘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신호. 걷는 속도. 여러분, 70세 이후 얼마나 오래 사실 수 있는지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유전자도 아니고 병원 검사 결과도 아니고 심지어 먹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걷는 속도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 70대 이후에도 쌩쌩하게 빨리 걷는 분들이 느릿느릿 걷게 된 분들보다 훨씬 오래 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걷는 속도가 전체 건강 상태, 근력, 심장 건강, 심지어 뇌 건강까지 다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김택진 할아버지와 박영호 할아버지, 둘 다 75세세요. 김택진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 나가시고 걸음걸이도 꽤 빠르고 횡단보도 건너실 때나 계단 오르실 때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움직임도 자연스럽고 균형도 잘 잡으시죠? 그런데 박영호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활동적이셨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느려지셨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걸으면 뒤처지시고 자주 쉬셔야 하고 가끔 비틀거리기도 하세요. 김택진 할아버지 걸음걸이를 보면 몸이 아직 건강하다는 걸 알 수 있지만 박영호 할아버지의 느린 걸음은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신호일 수 있어요. 느리고 불안한 걸음걸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근력 약화, 혈액순환 문제, 심지어 뇌 건강 문제까지 알려줄 수 있거든요. 다리가 우리 몸의 기둥인데 이게 약해지면 전체적으로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걷는 속도는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걸을수록 더 튼튼해져요. 본인이 예전보다 느려졌다고 느끼시면 무시하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더 걷기 시작하세요. 가벼운 아령들기나 간단한 다리 운동도 도움이 돼요. 결국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얼마나 오래 움직일 수 있느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걸음걸이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장수의 가장 간단한 척도일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신호. 악력. 손힘.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악수할 때 손힘이 여러분의 미래를 말해줄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악력이 노년층의 전체적인 활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해요. 힘이 꼭 꽉 잡는 악수는 근육이 튼튼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신경계로 잘 작동한다는 뜻이고, 반대로 약하거나 점점 약해지는 악력은 근육 손실, 몸의 허약함, 심지어 건강 문제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정호 할아버지를 보세요. 항상 악수를 힘차게 하시는 걸로 유명하셨어요. 계속 활동적이시고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시고 병뚜껑 따기나 무거운 장보기도 전혀 문제 없으세요. 그런데 같은 나이인 최민수 할아버지는 병뚜껑 따기나 무거운 봉지 들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사실 이게 근육량 감소를 알려주는 신호였고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 심지어 수명 단축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손은 우리 전체 근육 건강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손 힘이 약해지면 몸 전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힘을 잃을수록 독립적이고 활동적이고 회복력 있게 지내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이것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테니스공 쥐어짜기, 손 운동기구 사용하기, 가벼운 아령 들기 같은 간단한 운동으로 악력을 유지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할 수 있어요. 한번 본인 악력을 테스트해 보세요. 악수할 때 예전보다 힘이 없어졌거나 일상적인 일들이 어려워졌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얼마나 잘 잡을 수 있느냐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인생을 얼마나 잘 잡고 살 수 있는지 말해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신호. 한 발로 서기. 균형 감각은 대부분 잃기 시작할 때까지 생각하지 않는 건데 한 발로 최소 10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오래 사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예측 지표 중 하나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거나 다칠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인지 능력 저하까지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반대로 70대 이후에도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는 분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시는 경향이 있어요. 두 분을 비교해 볼게요. 이순영 할머니와 김희자 할머니 둘 다 70대 초반이세요. 이순영 할머니는 항상 활동적이셨어요. 매일 산책 나가시고 요가도 하시고 한 발을 들어 올려서 몇 초 동안 흔들리지 않고 서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김희자 할머니는 몇 년 동안 균형 감각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한 발로 서려고 하면 바로 비틀거리면서 뭔가 잡고 균형을 잡아야 해요. 김희자 할머니가 모르시는 건 이런 균형 감각 상실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근력, 심지어 뇌의 기능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는 거예요. 좋은 균형 감각은 튼튼한 다리, 예민한 신경계, 건강한 뇌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자주 비틀거리거나 빨리 돌 때 불안하거나 벽이나 가구를 잡고 지탱해야 한다면 조치를 취할 때가 됐어요. 가장 좋은 건 균형 감각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한 발로 몇 초씩 서기, 발끝으로 일직선 걷기, 가벼운 태극권 같은 간단한 운동으로 안정감을 다시 키울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테스트해 보세요. 일어나서 한 발을 들어 올려 보세요. 어려움 없이 10초 동안 버틸 수 있나요? 안 돼도 놀라지 마세요.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마세요. 오늘 균형 감각을 기를수록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강하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신호, 수면 패턴. 밤에 얼마나 잘 주무시는지가 얼마나 오래 사실 수 있는지 많이 알려줘요. 수면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치료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도 꾸준히 양질의 수면을 유지하는 분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시는 반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기억력 저하, 심장병, 면역 체계 약화,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두 분을 생각해 보세요. 박정수 할아버지, 최기철 할아버지. 둘 다 70대 중반이세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규칙적인 취침 시간이 있고 매일 밤 7시간 정도 주무시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세요. 그런데 최기철 할아버지는 밤에 뒤척이고 자주 깨고 가끔 잠들기도 어려워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박정수 할아버지는 몸이 계속 잘 돌아가고 머리도 맑고 에너지도 꾸준해요. 그런데 최기철 할아버지는 머리가 멍해지고 낮에 피곤하고 심지어 혈압 변화까지 생기는데 이게 다 수면의 질 저하와 관련이 있어요. 밤에 자주 깨거나 잠들기 어렵거나 몇 시간 자고도 지쳤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몸이 뭔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면 부족은 여러 가지와 관련이 있어요.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운동 부족,
심지어 수면 무호흡증 같은 진단받지 않은 건강 문제까지 있죠. 그런데 좋은 소식은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시간 줄이기, 규칙적인 루틴 지키기, 아침에 자연 햇빛 쬐기, 밤에 과식 피하기 같은 간단한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수면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최고 상태로 기능하도록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본인이 어떻게 주무시는지 주의 깊게 보세요. 피곤하게 일어나거나 잠들기 어렵거나 최근 몇 년 동안 수면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면 조정할 때예요. 오늘 얼마나 잘 쉬느냐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강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거든요. 5번째 신호. 식욕과 식습관. 70세 이후 어떻게 드시는지가 얼마나 오래 사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예요. 건강한 식욕과 균형 잡힌 식단은 몸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게 유지해줘요. 반대로 갑작스런 식욕 감소나 나쁜 식습관은 건강 문제를 알려주는 신호이고 노화를 가속화할 수도 있어요. 두 분을 비교해 보세요. 김명숙 할머니와 박경자 할머니, 둘 다 74세세요. 김명숙 할머니는 식사를 즐기시고 다양한 신선한 자연식품을 드시고 체중도 꾸준히 유지하세요. 직접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하루 종일 활기차세요. 그런데 박경자 할머니는 예전만큼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식사를 거르기도 하고 가공식품에 의존하고 지난 1년 동안 의도치 않게 체중이 빠지기도 하셨어요. 박경자 할머니가 모르시는 건 이런 식욕 감소가 작은 변화가 아니라 몸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적신호라는 거예요. 이게 근육을 약화시키고 신진대사를 늦추고 심지어 면역 체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노년층의 식욕 감소는 종종 소화 문제, 호르몬 변화, 심지어 인지 능력 저하의 초기 징후 같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먹지 않으면 몸이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해서 허약함과 쇠약함으로 이어지고 넘어지거나 병에 걸릴 위험이 커져요. 식습관에 변화가 생겼다면 너무 빨리 배부르다거나 음식에 흥미가 없다거나 예상치 못한 체중 감소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해요. 70세 이후 잘 먹는 것은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자연식품, 영양의 풍부한 음식에 집중하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 줄어드는 식욕을 무시하지 마세요. 몸이 뭔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직도 식사를 즐기고 계신가요? 몸을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식욕과 에너지 수준이 떨어지는 걸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어떻게 드시는지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강하고 독립적으로 지내실 수 있는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6번째 신호, 스트레스 대처 능력. 70세 이후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얼마나 오래 사실 수 있는지 많이 알려줘요. 만성 스트레스는 기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병 위험을 높이고 심지어 노화를 가속화해요. 반대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분들은 나중에도 더 건강하고 더 활동적이고 정신적으로 더 예민하게 지내시는 경향이 있어요. 홍석구 할아버지와 이철민 할아버지를 보세요. 둘 다 76세세요. 홍석구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처럼 어려움을 겪어요. 예상치 못한 지출, 건강 걱정, 가족 문제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차분하고 꾸준한 접근법으로 이런 것들을 다루는 법을 배우셨어요. 심호흡을 하시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시고 필요 이상으로 문제에 매달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철민 할아버지는 스트레스를 붙잡고 계세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걱정하시고 작은 좌절감에도 압도당하시고 종종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에 빠져 계셔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몸을 갉아먹어요. 혈압이 올라가고 잠을 못 자고 에너지 수준이 떨어져요.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데 이게 거의 모든 주요 노화 관련 질병과 관련이 있어요. 알츠하이머부터 심장병까지요. 자주 긴장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감정적으로 지쳐 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명상, 운동, 심호흡, 심지어 웃음을 통해서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몇 년을 더할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가나요? 아니면 걱정을 붙잡고 스트레스가 통제권을 잡게 되나요? 차분하게 있고 해결책을 찾고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능력은 마음에만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의 핵심 요소예요. 7번째 신호.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의 강도가 70세 이후 얼마나 오래 사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친구, 가족, 지역 활동을 통해 강한 사회적 유대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시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외로움은 심장병, 우울증, 인지능력 저하, 심지어 조기 사망과도 관련이 있어요. 두 분을 생각해 보세요. 강순옥 할머니와 윤영자 할머니, 둘 다 78세세요. 강순옥 할머니는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세요. 오랜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시고 지역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고 가족과 시간 보내는 걸 즐겨요. 대화를 기대하시고 자주 웃으시고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그런데 윤영자 할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세요. 몇 년 동안 많은 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졌고 가족이 있긴 하지만 거의 연락하지 않으세요. 달이 지나면서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기분이 가라앉고 전반적인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해요. 관계는 감정적 지원 그 이상이에요.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해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뇌가 활발해지고 스트레스 수준이 떨어지고 몸이 전반적인 웰빙을 촉진하는 케미컬을 분비해요. 본인이 사회활동에서 멀어지고 있거나 전화 받는 걸 피하고 있거나 예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바꿀 때예요.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건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조그만 노력이라도 오랜 친구에게 연락하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그룹에 참여하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만들기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기르는 관계들이 행복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줘요. 이제 이 7가지 신호를 아셨으니 잠시 본인이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힘차고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는 미묘한 변화들을 느끼고 계신가요? 좋은 것은 이런 요소들은 지금이라도 충분히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걷는 속도가 늦어졌다면 집안에서 5분만 더 움직여 보시고 손의 힘이 약해진 것 같다면 고무공이나 수건을 쥐었다 폈다 해보세요. 한 발로 서기 힘들면 욕실에서 양치할 때 벽을 짚고 연습해도 좋습니다. 수면이 불규칙하면 자기 전에 잠시 음악을 듣거나 저녁 산책으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식욕이 없을 땐 좋아하는 반찬 한 가지라도 챙기고 물도 충분히 드시고 스트레스는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로 조금씩 풀어내려고 노력해 보세요. 오랜만에 친구나 가족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해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건강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 매일의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분명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나에게 해당된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은 나는 이런 식으로 건강을 지키고 있다 하는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경험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건강, 장수, 행복에 관한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내일도 밝게 웃으세요.